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챕터 8의 감성 분석 세 가지 동영상 중에 오늘 그 두 번째 편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성 분석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감성 분석의 구조를 좀 얘기했어요. 그래서 렉시콘 기반의 감성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 분류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감성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렉시콘 기반, 즉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셋을 그냥 영화 리뷰 데이터가 그 NLTK라고 하는 패키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이는 이런 패키지가 여러 개 있어요.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한. 그래서 뭐 텍스트 블로브, 뭐 아핀, 베이더 뭐 이런 게 있는데 유명한 것들이니까 이제 한 번씩 다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사전이 이제 어휘가 가지는 감정적인 그 점수를 좀 매겨 놓은 건데 한글 어휘에 대해서는 어떠냐, 자 궁금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어는 어떻게 감성 사전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감성 사전을 이용한 영화 리뷰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데이터셋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NLTK 그 패키지 안에 영화 리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NLTK가 가지고 있는 Movie Underbar Reviews라고 하는 코퍼스에는요, 약 2000개의 영화 리뷰가 있고요. 그 리뷰 각각 2000개 각각에 대한 감성 점수가, 감성 구분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 무비 리뷰는 각 리뷰에 대한 감성 분석의 결과가 라벨로 붙어져 있어서 머신러닝의 감성 분석도 가능하죠. 아까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역할을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큐먼트 1, 다큐먼트 2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가 막 이게 텍스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래 놓고 여기다가 라벨로 이게 뭐 네거티브다, 뭐 포지티브다, 뭐 이렇게 적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텍스트, 예를 들어 어느 한 텍스트의 감성 분석을 기계학습 방식으로 하지 않고 렉시콘 기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서에 대한 렉시콘 기반의 감성 분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데이터셋이 제공하고 있는 정답에 해당하는 요 레이블, 즉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감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 불러와 가지고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LTK 불러오고요. 그래서 방금 NLTK 안에 들어있는 Movie Underbar Reviews를 지금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ovie Underbar Reviews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지금 임포트를 해왔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먼저 리뷰 카운트를 찍어라 해서 리뷰 카운트 찍었어요. 이제 뭘 찍었냐니까 Movie Underbar Reviews에 File IDs라고 하는 요런 이제 함수가 메소드가 있네요. 요거를 딱 실행하면 이제 ID가 쭉 나오는데 그것에 length를 찍으라 했으니까 length가 2000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2000이라고 나왔습니다. 몇 개나 나오느냐. 자, 그 다음에 samples of file IDs, samples of file ID, 그러니까 파일 ID에 뭐 얘가 어떤 거냐 궁금해 가지고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무비 리뷰의 file IDs에 괄호 열고 닫고 함수를 부르면 이제 ID가 쭉 나오겠죠. 그걸 땡땡 10이라 그랬으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그러니까 총 10개를 한번 불러와 보겠다는 거네요. 자, 10개 불러와 보니까 리스트의 형태로 이런 문자열이 나타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파일 아이디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이 파일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네거티브한 문서고, 요거는 이제 뭐 문서 번호가 되나 봐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tegories of reviews.
이게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있다 그랬죠. 그래서 movie reviews underbar categories라고 하는 이 메소드, 즉 함수를 실행시켰어요. 그랬더니 찍고 나서 categories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 긍정 부정으로 좀 쪼개지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of negative reviews, number of negative reviews, 네거티브한 리뷰가 몇 개 있냐를 file IDs에다가 메소드에다가 요런 형태를 취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categories가 네거티브인 것들을 좀 뽑아라. 그래서 그 length를 보자 그랬으니까 네거티브가 1000개 있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가 1000개 있군요. 요 포지티브 찍으라는 거. 자, 긍정 1000개, 부정 1000개의 리뷰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movie reviews의 file IDs에 이 첫 번째 0이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을 file ID에 넣자. 오케이. 하나 텍스트 하나 지금 정한 거예요. 자, print ID of the first review. 자, ID of first review 찍고 나서 그 file ID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를 찍어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얘네요. 예. 얘가 이제 그 file ID입니다. 그 다음에 part of the first review, part of the first review를 찍어라 해놓고 뭘 찍었냐면은 .r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놨네. 그래서 괄호 열고 file ID. 그러니까 첫 번째 문서를 지금 보라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보여주지 말고 대괄호 쳐놓고 콜론 500 하면은 500자의 단어를 보여달라는 거죠. 500자의 그 캐릭터를.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같아요. 이 500자가. 그래서 뭐 플롯, 뭐 two teen couples go to church party, 브라브라브라브라 이게 뭐 이게 줄바꿈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그 파일 아이디의 텍스트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entiment of the first review. 이미 이 sentiment를 레이블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sentiment of first review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뭘 찍으려 했냐 보니까 categories에다가 file ID를 바로 집어넣었더니 file ID를 집어넣으면 그놈의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나타난다. 요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구나. 자, 이제 후속적인 프로그램 코딩을 위해서 미리 좀 이게 좀 계속 길게 쓰기 싫으니까 좀 단순화 시켜 볼게요. 그래서 movie review file IDs 하면 이제 ID 여러 개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요 안에 집어넣자. file IDs라는 곳에. 그 다음에 row 텍스트를 또 그대로 불러오고 싶어서 폼을 써가지고 file IDs 요 안에 있는 요 안에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지. 파일 아이디가. 그래서 그 파일 아이디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row 하면은 이제 텍스트가 2000개가 뽑히겠네. 이 리뷰즈에는 이런 식의 텍스트가 2000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categories라고 하나 만들자. movie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대괄호 리스트처럼 만들어 놓고 movie reviews categories file ID 0 for 파일 아이디가 파일 아이디에서 돌아간다. 2000개를 계속 돌리면서 그 캐테고리즈를 나에게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00개의 문서에 대해서 이게 긍정, 부정,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정보가 2000개가 쭉 뽑힐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불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활용할 그 감성 사전은 텍스트 블로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텍스트 블로브는 아주 유명한 또 이 감성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뭐 감성 분석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연어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큰화도 해주고요. 포스트 태깅도 해주고 명사 추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쓰는 거죠.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를 이용하는 이런 문서의 분류도 해주고 명사 추출도 해주고 포스트 태깅도 해주고 토큰화도 해주고 그리고 감성 분석도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해야겠네요.
텍스트 블로브 설치는 요 웹페이지 가면 이제 설치 설명이 나오는데, 결론은 요렇게 치면은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될 것이다. 다음,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텍스트 블로브라고 하는 이제 함수 안에다가 이 텍스트 통째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리뷰죠. 그 리뷰를 인수로 전달해요. 괄호 안에 이제 집어 넣으면 바로 이제 결과가 센티먼트라는 속성의 결과가 나타나. 근데 이 센티먼트라는 속성 안에는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폴라리티와 서브젝티비티. 폴라리티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극성을 말하는 거죠. 긍정인 정도, 부정인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긍정, 마이너스 1로 가면 부정, 0 근처에 있으면 중립. 그런 숫자를 우리에게 주고요. subjectivity, 자, 주관적인 정도, 주관성을 말하는 거네. 근데 이거는, 자, subjectivity는 0에서 1 사이에요. 그래서 1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주관적이 되는 거고, 서브젝티브한 거고, 0이 되면 0에 가까워질수록 객관적인 거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그래서 텍스트 블로브에서 텍스트 블로브라는 함수를 불러왔고요. 그냥 그 함수에다가 첫 번째 리뷰를 넣었네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result라 불렀는데, 그 result의 dot sentiment라고 하는 속성을 눌러보면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지. 그 sentiment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 sentiment 결과가 polarity하고 subjectivity 두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polarity가 보니까 한 0.06이니까 양수지. 그러니까 약간 긍정이네요. subjectivity는 0.5. 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0.5니까 한 중간 정도로 주관적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텍스트 블로브에는 이 sentiment라는 속성, 요걸 봐가지고 지금 감성 분석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words, sentence, text, 뭐 noun, underbar phrases 이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word는 요런 단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 sentence는 이 문장을 제공해 주는 거고, 포스트 태깅의 결과는 이 태그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출된 명사의 리스트는 noun phrases라는 곳에 가면은 뭐 하여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것은 제 생각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저것 한번 만져봐도 좋고, 나중에 이걸 이제 사용하는 예를 보고 그때 때가 되어서 그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 텍스트 블로브로 감성 분석을 하면은 sentiment라고 하는 속성에 sentiment라고 하는 속성에 polarity하고 subjectivity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P라고 할까요? 1까지고, 얘는 S라고 할까요? 0에서 1까지야.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이 긍정, 부정의 레이블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근데 거기는 이제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 요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게 없는 거지. 뉴트럴한 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텍스트 블로브로 사용해서 나중에 폴라리티를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 긍정 부정으로만 나누려 그러면 0 근처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0보다 크면 긍정, 0보다 작으면 부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물로 요렇게 요 두 개의 카테고리로 딱 쪼개지는 함수를 하나 만들라 그래. 그래서 sentiment underbar text block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구조를 보니까 어떤 뭐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다큐먼트를 넣어가지고 이 다큐먼트 안에 여러 개의 다큐먼트가 있으니까 하나씩 텍스트 블로브 넣어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센티먼트에 닷 폴라리티 하면 이제 방금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폴라리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파지티브라고 그 리잘트에다가 갖다 붙이고, 리잘트가 원래 비어 있는 건데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 붙여라. 그러니까 단어 하나, 2000개의 단어 하나하나에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2000개 다시 말하면 리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뭐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된다. 자, 우리가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만든 걸로 텍스트 블록으로 감성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가지고 있던 그 긍정, 부정에 대한 정보와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해야 좋을 텐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려 그러면 뭔가 정확도, 뭐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쭉 2000개를 말한 것과 실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실제 정보하고 얼마나 같은지를 보려 그러면 우리 이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의 문제에서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가 필요해요. 정확도. 근데 텍스트 블록은 그걸 제공하지 않아서 사이클 런에 가면 이게 accuracy underbar score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러다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ccuracy underbar score 좀 쓰려고 이거 불러봤고요. 자, 텍스트 블록을 이용한 리뷰 감성 분석의 정확도 이거 찍었고요. 지금 하여튼 결론은 60% 정확도가 있네. 이거 어떻게 했냐? 자, 요 함수에다가 무언가 한 덩어리 적고 무언가 한 덩어리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지. 카테고리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실제 레이블의 값,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런 값들이고, 텍스트 블록으로 센티먼트를 측정해 가지고 요게 뭐예요? 요 지금 우리가 함수 만든 거니까 결국 리뷰즈 넣으면은 요 다큐먼트 넣으라 그랬으니까 요 리뷰즈를 넣어 가지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2000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가 얼마나 유사하냐. 네거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레이블에 있는 그 캐타고리즈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센티먼트 텍스트 블록 뭐 좀 짧게 씁시다. 우리가 방금 함수 만든 거 텍스트 블록으로 한 것이, 자 이거 여기다가 센티먼트 텍스트 블록 이렇게 부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나오면 맞고 이것만 틀렸네. 그러니까 뭐 5개 중에 하나 틀렸으니까 4개가 맞췄으니까 80%의 정확도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2000개의 리뷰가 있는 거죠. 자, 그래 놓으니까 60% 정도의 정확도가 맞더라.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감성 사전을 기반으로 한 감성 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이런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말한 이런 실제의 정보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텍스트만 있으니까 그냥 이 센티먼트 텍스트 블로브를 이용해서 감성 분석해서 이제 보통 그것을 이제 믿고 쓰고는 있는데, 이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감성 분석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고 딥러닝으로도 많이 한다. 일단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텍스트 블로브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감성 분석 패키지인 아핀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아핀은 이 덴마크의 어느 학자가 핀 아럽 닐센이라는 사람인데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작업으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어떤 폴라리티 점수, 즉 극성을 부여한 한 영어 단어의 리스트를 말한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또 사전 하나 만들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는 아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핀 라이브러리를 이제 깔아서 사용하면 되고, 이것도 텍스트 블로브와 마찬가지로 토크나 등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처리 작업을 알아서 해주니까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바로 이제 인수로 괄호 안에 넣어서 바로 집어넣어주면 감성 분석을 해준다. 그런 얘기고요. 영어를 기본으로 이제 사용하지만 이게 이제 덴마크 사람, 유럽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덴마크어, 핀란드어, 터키시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 랭귀지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글에 여기 사이트 한번 가 보시면 구글에 이제 이 아핀이라는 검색을 치시면 그냥 어떤 영어 문장을 안 넣고 막 뭐 터키시어를 터키 언어를 집어넣어도 감성 분석을 해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스톨 할 때는 이렇게 pip install affin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성을 수치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라 그랬죠. 요 사이에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려고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두 개의 레이블로 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바꿔주는 함수를 아까처럼 텍스트 블로브도 우리 함수 하나 만들었죠. 이번에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sentiment underbar affine 이라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텍스트 문서만 집어 넣어 주면 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다큐먼트를 넣어 놓으면 아까 구조는 같아요. 리절트 빈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모티콘을 투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문장 속에 이모티콘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반영하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는 우리가 어떤 뭐 센티먼트 닷 그다음에 폴라리티라는 곳에 이제 그 점수가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코어에다가 그냥 다큐먼트를 바로 집어넣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그 결과 그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그게 양수면 포지티브, 음수면 네거티브라는 결과를 내뱉는 함수를 만들었다. 간단한 구조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먼저 찍어라. affine을 이용한 리뷰 감성 분석의 정확도 이거 찍었고요. 아까처럼 accuracy underbar score 써가지고 이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 방금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죠. 여기에서 2000개의 리뷰즈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도가 아까보다 조금 높네요. 뭐 66.4% 정도.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뭐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66%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코퍼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텐데 일단 감성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패키지인 베이더라고 하는 뭐 불리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고요. 특히나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텍스트에 좋은 성능이 나오도록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베이더는 뭐 이런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뭐 Balance Aware Dictionary and Sentiment Reasoner.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베이더라고 다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이더는 이제 NLTK 패키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NLTK.sentiment.베이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베이더에서 사용할 렉시콘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LTK에서 베이더 언더바 렉시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Sentiment Intensity Analyzer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4개의 극성 값을 제공한다. 즉 포지티브라고 하는 긍정, 네거티브라는 부정의 점수, 그러니까 포지티브의 점수도 주고 네거티브의 점수도 주고 뉴트럴의 점수도 주고 그리고 이것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컴파운드라는 점수를 줘요. 그래서 이 베이더의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이 어떤 문장에 대해서 포지티브 점수도 있고 네거티브 점수도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이게 수학적인 원리가 그런가 보죠. 그래서 컴파운드를 이제 사용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제공하고 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0이 있을 텐데 이 베이더의 공식 사이트에서의 권고하는 바는 0.05 혹은 여기는 마이너스 0.05 여기서 요 안에 있으면 중립, 요 사이에 쓰면 포지티브, 요 사이에 쓰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그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중립, 뉴트럴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려 그러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게 뉴트럴한 게 없잖아요. 뉴트럴한 게 없으니까 그냥 0을 기준으로 크면은 포지티브, 작으면 네거티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timent Intensity Analyzer를 이제 베이더에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또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결정 지어주는 Sentiment 언더바
라고 함수를 만들었네요. 자, 똑같은 구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다큐먼트가 다큐먼트 안에 돌면서 스코어를 만들어내는데 어널라이저의 dot polarity underbar scores에 이제 이 텍스트를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컴파운드 값을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스코어 안에 컴파운드라는 값이 있다. 자, 요거 누르면 컴파운드의 값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자. 중립이라는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중립이 없으니까. 그래서 0보다 크면은 포지티브, 그렇지 않으면 네거티브 이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해 볼까요? 베이더를 이용한 리뷰 감성 분석의 정확도 이게 찍었고요. accuracy underbar score를 써가지고 원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거랑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거랑 비교해 보니까 요것도 그렇게 뭐 63.5% 정도 정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아핀하고 텍스트 블로브, 아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사용한 corpus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베이더를 요즘 좀 선호하는 렉시콘 중에서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좀 더 있어요. 여러 전 세계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덤벼서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방금 우리는 텍스트 블로브, 아핀, 베이더 써봤고요. 이거 말고도 센티워드 넷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라는 것도 있어요. LIWC라고. 그래서 요런 이제 웹페이지에 가보면 그 설명을 좀 보고 예제를 보고 다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 그건 다 해보지 않겠습니다. 사용법은 다 간단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것도 다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각자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글로 작성된 어떤 센텐스를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한 감성 사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요. 우리가 직접 이제 실습은 해보진 않을 텐데 잠깐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에 비해서 한글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감정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텍스트 블로브, 아핀, 베이더 같은 이런 것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선구자적으로 군산대학교에서 개발된 KNU 감성사진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어에 대한 어떤 형태소나 극성값, 감성을 주기는 해요. 근데 문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요, 코리안 센티멘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글 감성 사전과 함께 문장에 대한 감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니까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감성 분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로는 코NL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 감성 사전 데이터는 여기 코리안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콜퍼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요 데이터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요게 어떤 원리로 돼 있냐면 뭐 서버, 클라이언트, 뭐 컴퓨터 작동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서버를 먼저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이게 감성 분석을 요청하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요 웹페이지에 가서 GitHub에 가서 좀 보면 좋은데, 이런 것이 일단 그냥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한번 찾아보고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감성 사전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텍스트를 어떻게 감성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패키지를 사용해 봤습니다. 텍스트 블록, 아핀, 베이더. 그래서 뭐 어떤 패키지가 늘 성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용되는 코퍼스에 따라서 그 정확도는 좀 달라지겠죠.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어 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 점수를 바탕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세 가지 패키지를 이용해서 문장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